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으로 시니어 스포츠를 연구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성격도 좋고 활발하셨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시는 경우, 또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를 점점 피하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는 변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남성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여러분 본인이 겪고 계신 힘든 시간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씨는 올해 63입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작은 컨설팅 일을 하면서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웃음이 많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도 자주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즐겼던 평범한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현수 씨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예전 같으면 가볍게 일어나 아침 산책이라도 나갔을 텐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색도 어둡고 생기가 없었으며 뭔가 모르게 늘 피곤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아내인 윤미자 씨는 62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은 부부였지만 요즘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오늘 뭐 했어? 저녁은 뭐 먹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면 응 또는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딸 혜진이는 34으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31로 아직 부모님 집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 모두 요즘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여도 아버지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혼자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 얘기 듣는 거 좋아하셨는데. 혜진이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말 걸기도 조심스러워. 괜히 말 걸었다가 화내실까봐. 민준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사실 현수 씨 본인도 자신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현수 씨의 하루는 이제 피로에서 시작해서 피로로 끝났습니다. 아침 6시 반쯤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짧은 거리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피부는 칙칙하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표정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씻고 나와 옷을 입으면서도 온몸이 무겁고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맛있게 먹고 잘 먹었어라며 한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냥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기분 나쁘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컨설팅 일로 외부 미팅이 있어서 밖에 나갔지만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고 고작 한 층을 올라가는 것뿐인데 마치 산을 오른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겨우 계단을 다 올라가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옆을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가볍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현수 씨는 문득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여전히 등산도 다니고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감정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 미팅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현수 씨는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별일 없었어. 말투가 거칠게 나왔고 미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현수 씨도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2, 3시쯤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고 결국 피곤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좀 이상해라고 말하기도 어색했고 특히 남자로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6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늘 강해 보여야 하고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는 요즘 손주들 돌보는 재미에 산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야, 현수야. 너도 우리랑 같이 등산 가자. 요즘 안 보이다. 친구의 제안에 현수 씨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등산을 갈 체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 씨는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을 만나면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자 씨가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TV에서 드라마 장면이 흘러나왔는데 한 가족이 화목하게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대화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현수 씨는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왜 그렇지 못한 걸까? 왜 가족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힘든 걸까? 현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다 늙으면 이런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나 현수 씨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의 갱년기와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라는 명확한 시점이 있어서 몸의 변화를 인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다릅니다.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가족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며 심지어 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수 씨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수 씨는 집에서 조용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 직장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후배는 요즘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답하던 현수 씨였지만 후배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후배는 그저 도움을 청한 것뿐인데 현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들어. 전화기 너머로 후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고 곧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현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후배는 그냥 물어본 건데. 현수 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화가 폭발했던 그 순간의 감정도 억제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수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 사왔어요. 저녁에 구워줄게요. 하지만 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있었고 미자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둘이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자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혜진이가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온대요.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으면 좋겠네요. 순간 현수 씨는 또다시 이유 없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말을 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목소리가 커졌고 미자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당신도 손주 보고 싶을까봐 그랬어요. 현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아내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그날 밤 현수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깼고 온몸은 더욱 피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가 거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으며 마치 몇 년을 한꺼번에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딸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혜진이는 아침 일찍 들렀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설득 끝에 현수 씨는 결국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와 혜진이, 민준이 모두가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동행했고 현수 씨는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거쳤고 일주일 후 결과를 받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을 마주한 현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씨, 검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60대 남성의 정상 범위가 300에서 1000 정도인데 현수 씨는 250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복부 지방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현수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남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현수 씨는 지금 남성 갱년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처럼 뚜렷한 시점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시는데 방치하면 우울증, 관계 갈등,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수 씨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갱년기라고요? 그건 여자들한테만 오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남성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다만 여성처럼 급격하게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수 씨께서 최근 몇 달간 경험하신 증상들, 예를 들어 피로감, 감정,
기복, 무기력, 수면 장애, 짜증 등이 모두 남성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미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일단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건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식이요법, 운동요법,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체면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복부 지방을 줄여야 하며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과의 대화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수 씨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갱년기라니. 자신이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성 갱년기. 그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갱년기라고? 내가 그렇게 약해졌단 말이야? 한국 사회에서 6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늘 강하고 의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는 진단은 현수 씨에게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남성성과 자존심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 겪잖아요. 남자라고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잘 관리하는 거예요. 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손이었고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내 탓이야.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요. 그날 밤 현수 씨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냈던 일, 친구들을 피했던 일,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운동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식단 관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는 의사가 준 자료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성 갱년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 루틴 교정, 운동요법,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이었습니다. 미자 씨도 함께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해봐요.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함께 한다는 말에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첫 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운동을 빠뜨리는 날도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가 매일 아침 오늘도 할 수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었고 현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했습니다. 생활 루틴 교정. 의사와 운동치료사가 알려준 첫 번째 방법은 생활 루틴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이 남성 갱년기 회복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아 주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챙겨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의사는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현수 씨는 헬스장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현수 씨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10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5번을 채 하기도 전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운동쯤은 가볍게 했을 텐데 지금은 고작 몇 번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당신 천천히 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미자 씨가 옆에서 격려했고 현수 씨는 간신히 10번을 채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숨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운동을 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 리듬도 중요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들었지만 낮 동안 햇빛을 쬐고 가벼운 산책을 하니 조금씩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햇빛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매일 오전 10시쯤 집 근처 공원을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부지방 관리도 필수였습니다. 복부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기 쉬워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끊었습니다. 술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운동을 빠뜨리는 날도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가 매일 아침 오늘도 할 수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었고 현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했습니다. 감정 변화 적응. 생활 루틴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 관리였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강한 남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약해진 자신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여전히 이유 없이 슬퍼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자 씨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말해줄래요?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현수 씨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질문을 했고 현수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 그렇구나. 힘든 날이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 미자 씨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현수 씨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단순히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이해와 지지였습니다. 부부관계 회복. 남성 갱년기를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부부관계였습니다. 몇 달 동안 대화가 끊기고 서로를 피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수 씨는 그 골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요. 현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손을 잡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남성 갱년기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주차가 지났을 때 현수 씨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온몸이 무겁지 않았고 감정 기복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차쯤 되었을 때 미자 씨가 현수 씨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 같은 표정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현수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몇 주 전보다는 얼굴색이 좋아져 있었고 눈빛에도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현수 씨는 아내와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 민준이와도 예전보다 대화가 길어졌고 딸 혜진이가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는 할아버지로서 손주를 안고 놀아주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6주차쯤 되었을 때 현수 씨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집중력도 돌아왔고 컨설팅 일을 할 때도 예전처럼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의욕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서 옷도 조금 여유로워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변화를 느낀 현수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캠핑과 등산을 좋아했는데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그런 것들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현수 씨는 미자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근처 산에라도 다녀올까? 가벼운 등산 코스로. 미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남편이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주말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집 근처 낮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수 씨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미자 씨와 이야기도 나누고 주변 풍경도 감상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현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고 현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현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많이 좋아졌어. 엄마랑 오늘 등산도 다녀왔어. 정말요? 아빠 얼굴이 다시 예전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현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응원해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미자 씨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현수 씨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미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요. 몇 달이 지나고 현수 씨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갱년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약해진 게 아니었어. 변화가 온 것뿐이었어.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를 겪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 가장 큰 문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며 버텼던 것. 그래서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 씨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사실 나 갱년기를 겪고 있었어.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 그동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딸 혜진이와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진이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더 잘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도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챙길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현수 씨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현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체력은 많이 회복되었고 감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아이들과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손주들과 노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현수 씨는 작은 컨설팅 일도 다시 시작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삶의 의욕도 다시 생겼고 매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현수야. 너 요즘 딴 사람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안 좋아 보이더니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네. 현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나 갱년기였어. 남자도 갱년기 있다는 거 알아?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 그럼. 나도 몰랐는데 검사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관리하고 치료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현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 인정하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회복한 과정까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좀 그래. 몸도 힘들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현수 씨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 검사 받아보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 나처럼. 그날 이후 현수 씨는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현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거야. 꼭 알려야겠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말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김현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6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인생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도 이해해 주는 것. 남성 갱년기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수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닙니다.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는 않지만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혹시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남성 갱년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